안녕하세요. 초보택시입니다. 하던 거 열심히, 하던 일 열심히 하자. 이게 그 어느 때보다 저는 잘 맞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택시 상황들을 한번 보면 이렇게 변화가 단기에 많이 일어난 적이 있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처음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정책의 변화들이 우리가 기존 같으면 아주 작은 것들 혹은 크더라도 그 적은 것들이 하나하나 변해가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이 영향을 어떻게 미칠지에 대해서는 예상을 할 수 있죠. 근데 지금은 너무나 복잡하게 많은 것들이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변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이게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결국 이런저런 머리 짱구 굴려봤자 잘 모르겠고, 그냥 정리하면 그냥 하던 거 열심히 하고 있자.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그 다음 시장 상황이 변해가는 것에 따라서 뭔가를 하자. 적어도 지금 같은 때에는 보통 이제 우리가 지출을 줄이고 뭔가 일을 벌리지 않고 하자라는 생각이 드네요. 생각을 하나씩 보죠. 일단 부재 해제도 지자체 입장에서는 해주고 싶지 않을 것 같은데, 적어도 정부 정책이니까 그걸 뭐 거부할 수 없겠죠. 결국은 부재가 완전 풀리는 건 맞는 것 같고, 풀리고 그게 뭐 2년 단위로 뭘 한다라고 하지만 그건 그냥 법인 택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는 부재가 전체가 해제되는 건 맞는 것 같다. 그래서 그렇게 쭉 가면 부재 해제가 되고 난 다음에 우리 택시는 어떨까요?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일반 개인 택시 기사님들, 기존에 가나 다 알아 줘 있던 기사님들, 뭐 구조가 애초에 거의 뭐 사실상 풀린 성격이고, 이게 이제 완전 족쇄, 어떻게 보면 우리 개인 택시에는 이게 족쇄였죠. 이 족쇄가 이제 다 풀려요. 다 풀리고 정말 자유로워지고 난 다음에 우리들은 어떻게 일을 할 것인가? 저는 이게 정말 궁금해요. 기존의 기사님들이 기존에 정말 오래 해왔던 것처럼 그 패턴으로 그냥 이 일이라고 하루 쉬고 이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 낮에만 매일매일 일하고 이제 저녁에 조금 일찍 들어가서 푹 쉬는 걸로 갈지, 아니면 아예 이제 출퇴근 자정만 바짝 하고 그 외의 시간을 쉬실지. 중요한 건 이제 완전 자유로워졌다는 거예요. 족쇄가 완전 풀리고 난 다음에 우리 택시 기사님들이 어떻게 일을 할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게 우리가 너무 궁금하죠. 그래서 과연 풀리고 난 다음에 시간대에 따라서 이제 기사님들의 매출이 나오고 뭔가가 나올 건데, 그게 어떻게 될까? 사실 그것만 해도 엄청나게 고민이 되죠. 그 다음에 제가 아는 뭐 대형 택시뿐만 아니라 일반 고급 택시나 그쪽은 사실은 기존의 택시 기사님들이 그 족쇄 같은, 자물쇠 같은 부재로 인해서 오히려 반대편에서 우리 고급 택시 같은 것들이 혜택을 본 것이죠.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그 족쇄가 완전 풀렸기 때문에 이제는 동일하게 이제 사실상 크게 차이가 없어졌어요. 물론 그 운행하는 차량이나 뭔가 형태는 다르지만 적어도 운행 방식에서는 이제 뭐 제한이 전혀 없어졌습니다. 적어도 부재가 완전 풀리고 이제 모두가 자유롭게 매일매일 언제든지 원하는 시간에 일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럼 과연 이때 다른 고급 택시, 지금 한 4,000대, 서울 기준으로 4,000대 정도 넘어가고 있는, 부재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유리했던 얘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 분명한 건 이제 수익 감소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수익 감소가 고급 택시군에서 손님 감소가 어느 정도로 일어날 것인가? 자, 이것도 굉장히 궁금하죠. 결국은 그 손님 감소로 인해서 아마 고급 택시 기사는 전반적으로 수입이 낮아지는, 그리고 거기에서 그래도 버티는 기사들이 한 부류가 있을 것이고, 그 반대편에서는 나 이거 이 돈 가지고는 고급 택시 못하겠다, 차라리 그냥 일반 택시 이제 부재 풀렸으니까 정말 자유로워졌으니까 일반 택시로 가겠다라는 기사님들이 있으시겠죠. 자, 그래서 개인 택시가 부재가 풀림으로 인해서 고급 택시의 수익 감소로 인한 버티는 기사와 버티지 못하고 일반 택시로 전환하는 기사님들이 계실 것 같고, 근데 여기에서 또 다른 것이 있죠. 고급 택시에 대한 진입도 이제 5년 무사고에서 규제가 많이 낮아져요.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아직 분명한 것 같지는 않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아예 그냥 5년에 무사고 다 풀어주고 그냥 자유롭게 전환이 가능한지, 아니면 무사고는 두고 이제 뭐 중형 자격 뭐 그런 것만 하는 건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건 구체적으로 언제 시작을 하고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가 계속 관찰을 해봅시다. 근데 이러거나 저러거나 완전 풀린다라고 하면 고급 택시에서도 이제 조금 다른 상황이 되는 거죠. 고급 택시 자체가 이제 수입이 감소하는 건 분명한 것 같은데, 그 수입 감소로 떠나가는 기사보다 고급 택시의 제한이 풀리면서 들어오는 기사가 더 많을 것인지 적을 것인지. 그러면 수입이 감소하는데 떠나가는 기사들보다 들어오는 기사가 더 많다 그러면 더더욱 나눠 먹는 수입은 감소를 한 확률이 높겠죠. 당연히 들어오는 기사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남아있는 기사의 수입이 덜 줄어드느냐, 더 많이 줄어드느냐, 이거인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이 또 있고. 그 다음 고급 택시가 자격이 이제 낮아지면서 들어오는 기사님들도 고민을 해야 되겠죠. 사실 그분들 입장에서 지금까지의 소문, 야, 저 고급 택시, 뭐 대형 택시 시간당 얼마 벌고 막 피크 때는 얼마 찍는다 라는 걸 듣고 준비를 하시겠죠. 근데 여기서 문제죠. 만약에 내년에 이제 일반 택시가 부재가 다 풀려고 자유롭게 하면 아무래도 출퇴근 자가정 시간대 택시가 공급되는 택시가 감소하는 것보다는 증가할 확률이 높죠. 그러면 그렇게 증가해서 수입이 감소하면 고급이나 대형 택시의 수입이 어디에서 주로 많이 나왔냐면 피크 시간대. 피크 시간대의 높은 배수. 그로 인해서 단시간에 많은 수입을 올리는 게 지금 고급 택시가 굉장히 좀 좋은 지점인데, 이제 고급 택시의 수입이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특히 거기에서 일반 택시 부재 해제로 피크 시간대가 짧아질 것도 분명하죠. 당연히 탄력이 높은 고급 택시가 장점을 누릴 시간도 짧아지겠죠. 결국 고급 택시가 기존까지 소문이 났던 건 지금 승차는 안으로 인해서 출퇴근 자정 시간대 피크 그 배수가 좀 높고 그로 인해서 그 시간대에 고급이나 대형 택시가 수입을 많이 올리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소문이 많이 난 건데, 정작 자격이 낮아져서 이제 기사님들이 돈 많이 뭐 훨씬 더 많이 돈 대출 땡기고 해서 뭐 활보해서 차 사고 들어왔는데 막상 일회를 해보니까 탄력 시간대가 너무 짧아. 수입도 굉장히 낮아. 그러면 들어오신 분들도 많은 돈은 투자했는데 여기에서 또 그분들도 좀 난처한 상황이 되는 거죠. 물론 기존 기사들도 수입이 낮아질 것이고. 그리고 이 반대편에서 회사 택시는 전반적으로 이제 수입이 더 낮아지겠죠. 매출을 더 찍기가 힘들겠죠. 뭐 특히 어르신들이 많은 이제 개인 택시, 일반 개인 택시 입장에서 낮 시간은 어르신들이 이제 더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일을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으니까 저녁에 일찍 들어가서 쉬면 되니까 오히려 낮에 나오는 차량은 증가하고 밤에 나오는 차량이 감소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낮 시간 위주로 하는 회사 택시는 매출이 극단적으로 낮아질 수가 있다. 당연히 그런 회사 택시 낮 시간 기준으로 하는 건 아예 기준금 아예 뭐 거의 뭐 맞추는 게 힘들 것이고, 그분들은 수입이 너무 낮아서 회사 택시에서 낮 시간을 운행하는 가동률은 더 낮아질 수도 있다 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밤 시간대도 아무래도 고급 택시 차량이 증가한다라고 하면 결국 일반 택시도 공급이 증가하고 고급 택시도 지금 4,000대에서 7,000대까지 늘리면 공급이 증가하면 피크 시간대가 줄어들죠. 거기에서도 특히 자정 시간대의 피크 시간이 가장 꿀인데 그 시간대가 굉장히 짧아지겠죠. 여기에서 결국 회사 택시 중에서도 야간의 자정 시간대를 전후로 해서 바짝 매다 찍어야 되는 그 시간대가 굉장히 짧으니까 야간 시간대를 하는 회사 택시 기사님들도 매출이 줄면서 기준금을 맞추기야 하겠지만 아무래도 기존보다 가져가는 수입은 낮아지겠죠. 결국 이러거나 저러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전반적으로 이렇게 시장의 상황은 수입이 전체적으로 좀 낮아지고 하향 평준화 되지 않을까, 수입이. 이게 있고, 굳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면 이제 뭐 인천공항이 본격적으로 돌아가면서 인천공항 손님이 증가한다. 자, 이건 단기적으로 보면 긍정적일 수 있겠죠. 근데 그게 과연 개인 택시 부재 해제나 플랫폼 택시, 고급 대형 택시가 4,000에서 7,000대까지 증가하는 그것을 상쇄할 만큼 인천공항 손님이 많이 증가할 것이냐, 그건 또 모르겠어요. 그래서 솔직히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제 제 입장에서 이제 대형 택시에 대해서 묻는 분들에 대해서 답을 드린다고 하면 그냥 제 생각은 그래요. 나는 고급 택시로 어차피 하기로 마음먹었고 길게 할 거예요. 고급 택시하고 일반 택시로 안 넘어갈 거예요. 그런 분들은 뭐 고민 없이 그냥 그대로 진행 절차에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고급 택시로 넘어오셔도 되죠, 대형 택시. 근데 나는 단기적으로 수입이 중요하고 매출도 중요하다. 그 단기적인 수입 매출 보고 준비를 하는 것이다 라는 분들은 솔직히 모르겠어요. 내년에 고급 택시, 대형 택시의 매출이 어떻게 될진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일단 진짜 마음먹은 분들은 이쪽으로 해봐도 되고 저쪽으로 해봐도 되고 뭐 해도 되겠지만 다른 분들은 고민을 좀 하자. 그래서 하던 일 열심히 하자라는 게 생각이고, 요거 전기택시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전기택시가 개꿀인 건 기존에 부재가 있던 상태에서 전기택시가 한시적으로 남아 이제 물론 전기택시도 계속 부재가 풀리는 것이겠지만 전기택시의 부재가 없는 것이 사실 전기택시가 운행하는 비용이 낮은 것도 있지만 개꿀이었는데, 이제는 전기택시의 큰 장점 중에 하나, 자유롭게 언제든지 일할 수 있다라는 부재 해제가 의미가 없어져요. 그럼 전기택시의 가치도 이제는 굉장히 낮아지겠죠. 물론 운행에 대한 수익은 좀 다르죠. 그러니까 매출 대비 순이익은 확실히 전기택시가 우위이긴 한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한시적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전기요금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충전요금도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충전요금, 전기요금 기본적으로 다 올라가면 거기에서 전기택시만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혜택을 줄 수 있냐? 그건 아니겠죠. 자, 이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전기택시의 장점이 고속도로에서 통행료에 대한 할인. 근데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지나면 더 이상 혜택이 없겠죠. 물론 정부가 계속 연장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제한되고. 그러면 전기택시의 장점이 뭐냐? 솔직히 장점이 거의 없어져요. 충전 비용 비싸지죠? 통행료 할인도 거의 없어지죠? 그러면 수리하고 메인터넌스의 비용이 좀 낮아진다. 오일류 교체나 이런 전반적인 비용이 좀 낮다. 자, 이거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뭐 그냥 그래도 전기요금이 많이 올라도 가스보다 싸다. 운행에서 실제 연료 비용으로는 싸다. 자, 이런 것들. 근데 요거 빼고는 이제 부재도 이제 똑같아졌고, 그 다음에 당연히 할인도 거의 이제 멀지 않아 없어지고, 그렇게 하면 사실 전기택시도 지금은 굉장히 대세지만, 막 지금 거의 뭐 전기택시가 대세죠. 하지만 요게 앞으로 1년, 1년 반 지나면 과연 전기택시도 크게 메리트 없다. 왜? 당장 돈을 많이 넣어야 될까? 차라리 그럴 거면 뭐 그랜저를 뽑는다든지, 편안하게 할 거면 그랜저를 뽑는다든지, 그게 아니면 돈을 적게 쓰고 싶으면 뭐 소나타나 K5 사는 게 오히려 비용 면에서 어차피 결국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장점이죠. 그래서 이러거나 저러거나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의 상황이 굉장히 큰 변화를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 뭐 쪽집게라서 미래를 완벽하게 예상을 할 수 있으면 뭐 미리 대응을 하면 되겠지만 대혼란이죠. 그래서 다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내년 상반기 한 2월, 3월까지는 좀 움츠리고 한번 보고 연말 12월까지는 이제 매출이 좋겠죠. 근데 1월도 어느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매출이 좋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1월 후반이나 2월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보릿고개를 지나게 될 건데, 그 보릿고개, 자, 매출 감소하는 기본적으로 있는 보릿고개, 거기에 플러스해서 지금의 이 부재 해제를 비롯한 정책 변화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아무도 몰라요. 솔직히. 진짜 극단적으로 가면 전체 기사들의 매출이 굉장히 줄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얇아지는 것이죠. 특히 야간 때에 운행하는 기사들의 수입이 굉장히 낮아지는 식으로 갈지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 전혀 몰라. 아니면 진짜 주간에 일을 하시는 개인 택시 기사님들의 소득이 많이 변할 수도 있고. 그래서 진짜 조급한 거 아니면 길게 하겠다, 나는 뭐 대형 택시 끝까지 할 거다, 자, 이런 거 아니면 내년 2월 정도까지는 우리가 상황을 한번 지켜보고, 그때 이제 어떻게 흘러가겠구나라는 게 딱 느껴지면 그때 우리가 변화를 모색해봐도 되지 않을까. 뭐 다른 플랫폼이나 가맹이나 이런 걸 옮기고 싶은 기사님들 입장에서도. 그리고 그때까지는 좀 우리가 멈추리고 현실에서 하는 것들을 최대한 열심히 하고 그냥 돈을 벌면서 지출 줄이고 살아가고 버티는, 이게 중요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변화 앞에 있다. 감사합니다.